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SNS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주로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콘텐츠를 올려요. 매일 아침 동기부여 글을 쓰고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했죠. 댓글창에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유진님 덕분에 오늘도 힘내요. 당신의 글을 보면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후배들을 챙기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쯤이었나요? 제 SNS에 이상한 계정이 나타났어요. 아이디는 쇄도 언더스코어 트루스였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악플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네요. 가식 떨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인플루언서라면 누구나 받는 악플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계정은 달랐어요. 제가 뭘 올리든 5분 안에 댓글이 달렸어요. 새벽에 올려도 한밤중에 올려도 마찬가지였죠. 또 가짜 미소네요. 행복한 척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당신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단하면 되겠지 했는데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매일같이 악플이 달렸어요. 그것도 정말 집요하게요. 그러다가 악플의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온 거 들었어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정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울었거든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저를 미행하는 건가? 지난주 병원 다녀온 거 숨기지 말아요. 완벽한 척하기 힘들죠? 이건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SNS에는 절대 올리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요. SNS에 뭘 올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또 악플이 달릴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내가 한 일 기억나?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내가 올리는 착한 척하는 글들이 웃겨.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일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신입사원 한 명한테 너무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이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SNS 활동을 중단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익명의 악플러한테 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팔로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 후배 민서 있잖아요. 27살이고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예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회사 생활 적응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민서는 입사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제게 찾아왔어요.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먹어도 될까요? 상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날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민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선배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울까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민서야,
그건 내가 너무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 조금씩 마음을 열면 사람들도 다가올 거야. 근데 제가 마음을 열면 실망시킬까봐 무서워요. 저는 별로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착한 친구야. 자신감을 가져. 민서는 제 말을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메모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용기 내서 팀 회식에 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민서는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서가 밝아질수록 제 SNS의 악플은 더 심해졌어요. 오늘도 거짓말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당신이 도와준다는 사람들, 진짜 당신을 알면 실망할 거예요. 가면 벗고 살아보는 건 어때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민서한테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밤에는 혼자 악플을 보며 울었어요. 불안장애 약도 점점 늘어났고요. 정신과 선생님은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라고 했지만 SNS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서가 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선배님, 사실은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해도 했었고요.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서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었다니요. 민서야, 그럼 병원은 다니고 있어? 네, 다니고는 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선배님처럼 밝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민서야, 나도 완벽하지 않아. 너무 나랑 비교하지 마. 아니에요. 선배님은 정말 완벽해요. 선배님 SNS 보면 항상 행복해 보이고 멋진 일들만 가득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찔렸어요. 제 SNS는 정말 가짜였거든요. 행복한 순간만 올리고 힘든 건 절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민서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민서를 더 신경 써서 챙겼어요.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할 때도 같이 나가고 주말에도 가끔 만났어요. 민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은 정말 제 유일한 빛이에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한테 그런 의미가 되는 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SNS 악플이 선을 넘었어요. 내 남자친구가 왜 널 떠났는지 알아? 내가 진짜로는 너무 음침하고 우울해서야. 겉으로만 밝은 척하니까. 이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한 말이었거든요. 유진아, 너 겉으로는 밝은 척하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야. 맨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나도 지쳐. 그 말이 너무 아팠는데 그걸 이 익명의 악플러가 알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꼭 찾아내겠다고요. 저는 IT 쪽에서 일하는 대학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준호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SNS 악플러 추적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한번 봐줄게.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요즘은 VPN 같은 거 다 쓰니까. 준호는 2주 정도 분석한 끝에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유진아, 이거 봐. 이 계정이 접속한 IP 주소들이야. 좀 이상한 게 있어. 보고서를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악플이 올라온 위치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회사 근처 카페, 제 집 근처, 그리고 회사 사무실. 준호야, 이거 회사 IP 아니야? 응, 맞아. 이 악플들 중 30% 정도가 너희 회사에서 올라왔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악플을 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년 동안이나요.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부탁했어요. 접속 시간, 패턴, 위치, 모든 걸 교차 분석해 달라고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너 이거 정말 보고 싶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응, 괜찮아. 꼭 알아야 해. 준호가 보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민서, 제가 1년 동안 챙겨주고 상담해주고 언니처럼 아껴준 그 후배가 저한테 악플을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점심 먹으면서 선배님 덕분에 살아요라고 말하던 그 친구가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아프다고 쉬었어요. 민서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선배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이것도 연극일까?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거지? 일주일 후, 저는 민서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왔어요. 선배님, 괜찮아지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준호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IP 주소, 접속 시간, 위치 기록. 모든 게 민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어요. 민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1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선배님, 난 널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어. 내 고민 들어주고, 밥 사주고, 주말에도 시간 내서 만나주고. 그런데 넌 그 시간에 나한테 악플을 달고 있었던 거야? 민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미웠어? 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는 너무 완벽했어요. 뭐? 선배는 정말 완벽했어요. SNS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저는 선배 옆에만 서면 제가 너무 초라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악플을 단 거야? 처음엔 정말 선배가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완벽한 선배가 부러웠어요.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선배는 항상 행복해 보이니까요. 민서야, 너도 알잖아.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알아요. 근데 선배 SNS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엔 항상 웃는 선배, 멋진 곳 가는 선배, 좋은 일만 있는 선배만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가짜 같았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이요. 제가 자살 시도했었어요. 정말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우연히 선배 SNS를 봤어요. 선배는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 글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죽고 싶어서 약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세상엔 저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구나.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다들 행복하지 않아요. 가식 떨지 마세요. 선배가 그 댓글을 바로 삭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저한테 상처 준 세상에 저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게요. 민서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댓글을 달았어요. 악플을 다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선배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선배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다가온 건? 고민 상담한 건? 그것도 다 연극이었어?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처음엔 정말 선배가 싫어서 더 괴롭히려고 다가간 거 맞아요. 근데 선배가 진짜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럼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선배한테 내가 악플을 달고 있다니. 그럼 그만뒀어야지.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선배랑 있으면 있을수록 선배가 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완벽하고 SNS에서도 완벽하고. 그럼 또 화가 났어요. 선배는 나한테만 착한 척 하는 거야. SNS의 그 모습이 진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더 악플을 단 거야? 네, 맞아요. 악플을 달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어서 회사에서 선배한테 더 잘했어요. 그럼 선배가 더 좋아하시고 저도 선배가 좋아지고 근데 또 SNS 보면 화나고 그게 반복됐어요.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서야, 그럼 내 사생활은? 내 전 남자친구 이야기, 병원 다니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민서가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 핸드폰이요. 화장실 가실 때 자리에 놓고 가신 적 있잖아요. 그때 봤어요. 죄송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선배한테 악플 다는 게 제 유일한 출구였어요. 그거 말고는 제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었어요. 저는 민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이 제가 언니처럼 아끼던 후배였다는 게요. 선배님, 민서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확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이 좋은데 또 선배님이 싫은 거예요.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또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민서가 붙잡았어요. 선배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선배님 SNS요. 거기 있는 선배님은 진짜가 아니에요. 전 그걸 알았어요. 매일 보니까요. 선배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약 먹고 버티시는지. 근데 SNS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고.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게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선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민서는 계속 죄송해요를 외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도 병가를 냈어요. SNS도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민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배님 SNS는 거짓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독이 돼요. 저는 제 SNS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어요. 민서 말이 맞았어요. 거기엔 행복한 순간만 있었어요. 예쁜 카페, 멋진 여행지, 성공한 일들, 감사한 순간들. 제가 우울해서 누워있던 날들, 약을 먹으며 울던 밤들, 남자친구한테 차인 날들.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완벽해 보이고 싶었어요. 부러움 받고 싶었고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이 제 SNS를 보고 더 절망할 수 있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서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회사 그만뒀어요. 선배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요. 선배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제가 선배님한테 했던 상담들, 그건 다 진심이었어요. 선배님은 정말 제 빛이었어요. 제가 그 빛을 제 손으로 더럽혀서 죄송해요.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SNS에서 진짜 선배님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이 덜 다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어요. SNS에 진짜 제 이야기를 올리기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악플을 받으면서 불안장애가 생겼고 밤마다 약을 먹으며 버텼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차였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준 밝은 모습, 그건 제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고 우울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웠어요. 완벽하지 않은 제가 실망스러울까 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완벽한 척하는 게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살아갈게요. 행복할 때도 힘들 때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진짜 저니까요. 글을 올리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요. 팔로워가 줄어들까 봐요. 근데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도 선배님 SNS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자책했어요. 근데 선배님도 힘드셨다니 위로가 돼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아요. 이제야 진짜 사람 같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제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로요. 며칠 후 민서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글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역시 선배님이에요. 저는, 저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려고요. 언젠가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선배님께 용서를 구할게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너도 건강해져. 용서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건 진심이야. 지금은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SNS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요.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팔로워 수는 조금 줄었어요. 50만에서 45만 정도로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숫자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아직도 화는 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그 친구도 많이 아팠으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거울이라는 거요.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완벽한 척 하려고 할까요?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힘든 건 숨기려고 하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위로는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솔직함에서 온다는 거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도 나도 힘들어라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민서가 제게 악플을 단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1년 동안 저를 괴롭혔고 제 정신 건강을 망가뜨렸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그 친구가 준 교훈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가짜로 살고 있었는지, 그게 누군가에게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해줬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우울할 땐 우울하다고 털어놓으세요.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민서처럼 힘든 분이 계시다면요. SNS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가면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아픔, 1년 동안 당한 괴롭힘의 상처,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가면 쓰고 살던 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